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컨텐츠 박철호 프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이크 매거진 박창민 편집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 프로와 동호인의 실력 차이의 갭입니다. 동호인 선수들의 어떤 기량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기량이 차이가 있는가? 막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인과 프로에는 갭이 확실히 크게 나눠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설악 그란폰도였나요? 윤재빈 선수 인터뷰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사이클 선수 윤재빈입니다. 1등 했나요 오늘? 네, 오늘 1등 하긴 했는데 선수로서 동호인들 양악하니까 재밌나요? 너무 죽자살자 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또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어떻게 같이 열심히 달려보니까 동호인들의 수준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초반에 되게 강력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아, 초반에 네. 인터벌이 좀 있다? 네, 인터벌 확실히 세가지고 처음에 올라갔던 게 960이었는데 960에서 저도 꽤 힘들게 올라갔는데도 떨어지지도 않으시고 네, 그러면은 한 어느 시점부터 동호인분들이 좀 이렇게 딱 점점 떨어져 나가는지 960 세게 올라가고 내려와서 이제 조침력 두 번째 조침력 하니까 다리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떨어졌었어요. 확실히 그 회복이 좀 느리셔서 늦으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선수랑 가장 큰 차이가 아마 그런 회복력이니까. 것 같아요. 회복 능력. 네. 솔직히 뭐 언덕 하나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언덕을 계속 넘어다니면서 이제 다리의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그쵸. 선수랑 동호인이 좀 다르요. 요즘 동호인분들이 워낙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초반에 체력이 되는 부분까지는 파워 좋아요. 속도도 좋고요. 언덕도 빠르게 올라가실 수 있죠. 하지만 프로와 동호인과의 어떤 이 갭이 생기는 거는 이 체력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동호인과 프로의 가장 큰 차이의 첫 번째는 프로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이에요. 네, 직업이냐 취미냐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취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는 있는데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엘리트 체육의 그 계보라 그러나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실업팀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의 공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는 그런 삶을 살아온 선수들과 이렇게 또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보고 어떤 뭐 파워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큰 차이가 그렇죠. 있고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자전거라는 건 엔듀런스 스포츠잖아요. 뭐 단거리 스포츠로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드라든지 뭐 산악이라든지 이런 레이스 같은 경우는 엔듀런스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엔듀런스의 가장 큰 차이는 회복에 있어요. 맞습니다. 리커버리를 얼마큼 빨리 하냐가 그 사람이 마지막 결승선을 넘냐 아니냐의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들거든요. 아무리 파워가 좋고 아무리 체력이 좋다고 해도 이 리커버리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그 사이에 다른 선수들 다 치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리커버리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에는 마일리지죠. 계속 다리를 굴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체력의 한계를 계속 땅땅땅 때려가면서 그런 기능들을 계속 상승시켜가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취미로 하시는 동호인 분들의 탑레벨 선수 동호인들은 선수들의 중하위권을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동호인이 프로의 탑레벨은 못 가죠. 그렇죠. 이 동호인분들의 실력은 확실히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좀 여기서 웃겨요. 이 지금 프로 선수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특히 로드 카테고리 하향 평준화가 된 면이 있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자전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 운동 팀들이 모두가 겪는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딱 하나 꼬집어 말씀하셨는데 선수들의 인권, 뭔가 훈련을 할 때도 선수들한테 부탁을 해가면서 야, 우리 200km 한번 타자.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근데 그래? 너가 그래? 그러면은 다른 애로 갈아치우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선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이클 뭐 프로 선수들의 지금 국제 무대로 나가는 게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선수 포기죠.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늦어도 고등학교 때는 선수를 해야 된다는 거. 동호인 분들 중에서 확실히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천재적인 사이클링 성능을 갖고 있어서 자기는 공부해서 대학을 갔다가 자전거 탔는데 너무 잘 타. 타고난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해도 선수 못 해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선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동호인과 엘리트와의 그 갭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호인이 선수보다 수는 한 100배가 더 많다는 거죠. 네. 그 100배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잘 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 잘 타는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동호인으로 타시다가 클럽팀을 참여해서 대회를 뛰다가 기량이 좋고 하면은 그 엘리트로 올라가는, 뭐 엘리트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프로로 올라가는 그렇죠. 프로팀에서 네. 너 잘 타는데 우리한테 와볼래? 뭐 꼭 가는 네. 거죠. 콘티넨탈로 올라가고 네. 또 콘티넨탈에서 잘 타면은 프로로 가고, 그런다 프로에서 위로 가면 이제 월드팀으로 가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다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연맹의 시스템이 좀 그지 같은 게 엘리트 라인을 타고 들어가야만 실업팀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실업팀에 가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네. 고등학교 사이클부가 돼야 대학 사이클 팀에 가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고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좀 MZ세대 선수들이 훈련을 거부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힘든 도로 훈련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선수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줘요. 선수가 없으니까. 그쵸. 네. 예산은 있으니까. 선수들 자체의 이 폭이 좁아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호인이 선수를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갭이 크다고 했잖아요. 네. 갭이 있다고. 근데 갭이 있는 거는 상위 선수들이고, 이런 좀 훈련을 날로 하는 그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하위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동호인 선수들과 어떻게 보면은 큰 그렇죠.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는 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선수들의 상위 클래스도 유럽의 프로 시합을 나가면 쫓아가는 거 어렵거든요. 네. 참 이번에 올림픽 돼서 김유로 선수가 완주를 한 거는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네. 네. 완주가 대단한 거죠. 완주가 대단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 구본재 코치도 정말 현실적인 그 목표를 잡았던 게 완주하자.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완주를 했으면 다음번에는 뭐 점점 순위 앞으로 당겨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선수층이 얇아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사이클계는 굉장히 큰 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수층이 얇아지는 이 구조를 만들어둔 연맹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동호인들도 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 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게 가능성이 열려줘야 자질을 갖고 재능이 있는 동호인들이 정말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20대 초반에 엘리트 팀으로 들어가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팀원으로도 발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 특히 뭐 지금 NCT 리그를 하고 있으니까 동호인들 리그 중에서도 상위 리그들은 자기들이 팀을 꾸려서 엘리트 리그에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주어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잘 타는 뭐 동호인들이 있으면 프로 팀에서도 저 친구 우리 팀으로 데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맞습니다. 네, 다양한 기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엘리트 대회라든지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분들이 발굴이 되어서 또 프로의 무대로 올라가실 수 있고 그렇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발판이 생기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뭐 동호인과 프로의 갭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엘리트와 동호인을 나누죠. 물론 유럽에서 나 프로야 이러면 너 프로니? 대단한데?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 프로의 기준은 정말 그 콘티넨탈 정도 그 이상 올라가야 콘티넨탈도 유럽에서는 그냥 너 좀 타는 애구나 왜냐면 돈을 벌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콘티넨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타는 팀들이 나가면 콘티넨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콘티넨탈 팀밖에 없으니까 유럽 가서 콘티넨탈 팀이나 아니면 로컬 대회를 나가죠. 그렇죠. 로컬 대회는 그냥 클럽팀 나갈 수 있는 대회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대회가 클럽부터 월드팀 선수까지 다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는가 하면 콘티넨탈 이상, 뭐 프로 콘티넨탈 이상, 아니면 월드팀 이상 이게 대회가 그냥 구분이 된 거지 네. 선수를 구분해서 대회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거는 느끼셨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콕 집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이런 프로와 동호인의 실력 차이, 물론 갭은 존재하지만 그런 거는 점점 서서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 갭이 되는 거는 직업과 취미의 갭이죠. 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잘 타는 재능 있는 동호인 선수들이 쭉쭉 올라와서 이제 프로의 길을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연맹밖에 없으니까 연맹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자전거 TMI의 바이크 매거진 박창민 편집장이었습니다. 박철호 프로였습니다. 네, 다음 재미난 컨텐츠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LG 화이팅! 화이팅!